일본에서 70대 여성이 무려 20년간 딸의 시신을 집안 냉동고에 숨겨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11번째 사건이죠. 지하실에서 발견된 냉동인간. 넷플릭스 영화 히어로는 없다의 주인공들은 며칠째 노바로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바로는 헐크나 아이언맨처럼 유명한 슈퍼히어로들의 이야기를 모방해서 피해자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입니다. 오늘 그들은 어느 가정집 지하실에서 냉동된 채로 발견된 시신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교묘한 냉동 인간은 노바로의 또 다른 피해자일까요? 아니면 전혀 상관없는 살인 사건인 걸까요?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화면을 보기 전에 여기 보면은 넷플릭스 영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히어로는 없다. 제가 이 영화를 봤어요. 그래 보면은 뭐 대충 이야기 좀 드릴까요? 이거 뭐 배경이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검은 정장 입은 이게 슈트 입은 남성이 경찰이야. 경찰인데 처음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막 몸이 왜소한 남성인데 납치가 돼가지고는 강제로 막 약물을 투여당해가지고 근육질로 변해서 죽은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거 참 의아하다 싶었는데, 다음에는 어떤 시신이 발견되냐면 그 중세시대 갑옷을 입은 시체인데 심장이 없고 뭐가 기계 장치가 막 연결돼 있는 게 발견이 돼.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 좀 이렇게 뚱뚱하신 분 보이죠?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옷 입으신 분, 이분이 그 만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첫 번째 시신은 헐크고 두 번째 시신은 아이언맨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뭐 코믹스와 관련이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막 콤비가 돼가지고 사건을 풀어나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뭐 재밌을지 없을지는 직접 확인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은 뭐 얼어있다 했으니까 그거겠죠. 뭐 뒤에 보니까 이거 그것도 보이네. 성조기도 보이는 거 봐서는 캡틴 아메리카가 얼어 있었잖아요. 뭐 그 사건이랑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영화에서는 그 범인이 잡히거든. 당연한 말인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찌 될지 모르겠네. 뭐 프리퀄인지 아니면 시퀄인지 뭐 모르겠는데,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이게 어딜까요? 냉장고라 그랬나? 어디서 발견이 됐다 했어? 지하실, 가정집 지하실에서 얼어있는 냉동된 시신이 발견됐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냉동이 될 수가 있지? 이게 그냥 그렇죠, 하여튼 얼어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팔이 하나 없는 것 같은데, 손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반신도 이게 구조상 하반신이 이게 있을, 좀 의아하네. 하여튼 옆에 뭐 드럼 세터키 같은 게 있고 그림도 있고, 일단 바로 힌트란다. 바로 이거 봅시다. 뭐라 하죠? 이거 바닥에 있는 흔적들을 뒤져보면은, 잡동사니부터 보면, 이거 그거잖아. 이 드럼 세터키 옆에 있는 게 점자 아닌가? 이거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것도 퍼즐인가? 이것도 아모프리는 아니겠지? 뭐 이거는 알 수가 없잖아요. 이 점자는. 그리고 뭐 위에 뭐 덕지덕지 뭐가 붙어 있고, 하여튼 뭐 점자가 있는 거 봐서는 좀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 뭐 있든지, 아니면 이거 그건가? 점자판이 아니고 뭐 핀이 꼽혀 있는 건가? 하여튼 뭐 좀 힌트 중 하나겠죠. 그리고 바닥에는 빨간색 옷이랑 빨간색 이 체크 무늬 셔츠랑 안경 떨어져 있고, 드럼 세터키 밑에 세제 위에도 세제 있는데, 진해제라고 돼 있는 게 있고 무슨 틴이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진해제가 뭐죠? 검색 한번 해볼까요? 진해제가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이네요. 기침을 먹게 하는 약인데 왜 이 세탁기 위에 놓여져 있지?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어머니들 중에 보면은 용도에 맞지 않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어. 화장실 청소한다면서 곰팡이 제거제랑 막 락스랑 쏟고 막 이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 위험합니다. 그런 행동.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무슨 틴 돼 있고,
뭐 20mg 돼 있는 거 봐서는 뒤에도 약인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을까? 자, 그리고 이제는 이 뭐죠? 이 냉동고라고 해야 되나? 아닌데 이게 화면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목에 무슨 흔적이 있어요. 쫄린 흔적이 있어. 살해된 것 같아. 이 남자 살해돼서 이 안에 넣어진 것 같아. 그리고 뭐 가슴에도 뭐가 있어. 뭔가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마크가 있어. 제가 잠시만요. 이거 독수리 마크 이거 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그냥 뭐 독수리 마크 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제대 군인부 뭐지? 미국 보훈부. 그러니까는 그거죠. 전쟁에 참전했다가 뭐 장애를 얻게 되신 분들한테 뭐 관리하는 그런 부서인가 봐요. 보훈부. 그러니까 뭐 예산이 어떻게 뭐 배정되고 뭐 하는 거 봐서는 연금 같은 거, 장애 연금 같은 게 막 나오고 이게 하는 그런 부서인가 보죠. 그러니까 팔을 이 사람이 군인이고 팔에 이제 부상을 당했다, 전쟁에서 다쳤다, 뭐 이런 걸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그냥 입고 있는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넘겨보면은 잠시만, 일단은 왼쪽에 뭐 이렇게 표시가 많아. 이거 무슨 뭐 올드보이인가? 뭐 벽에다가 표시를 해놨네. 이 혹시 지하에 갇혀져 있었나? 잠시만, 이게 누구 집이라 했어? 보자. 그냥 누구 집이라는 말은 없네. 그냥 가정집이라 돼 있네. 가정집에 가둬져 있을 리가 없지. 이 보니까는 옆에 뭐가 막 있네. 표시가 돼 있는 게 있네. 그리고 지금 문도 보니까 막 잠겨져 있는 자물쇠가 많네. 문에. 이 남자를 가둬둔 건가? 안에다가? 잠시만. 근데 이거는 이 자물쇠 모양은 밖에서 잠그는 모양이 아니고 안에서 잠그는 모양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뭐 약이 여기 많네. 뭐 종합 비타민제, 소염 용고, 아스피린 있고 밑에 뭐야? 거래 명세서가 있는데 레스토랑 메뉴, 뭐 전화 요금, 약국 돼 있고 DVA USA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DVA USA 돼 있고 나머지 금액들은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여기 이것만 플러스가 돼 있어. 그렇죠. 보시면은 다른 거는 더 뭐 레스토랑 메뉴 마이너스 몇 얼마, 뭐 약국 얼마 되는데 이것만 플러스가 돼 있어. 여기서 돈이 들어왔는가 보다. 뭐지 볼까요? 뭐야? 이거 같은 거잖아. 보험부네. 이것도 보험부네. 그럼 보험부에서 이 사람 뭐 하여튼 보험부에서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팔이 하나 없는 거 봐서는 이 뭐냐, 얼려져 있는 사람한테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건가? 이 사람을 죽은 척 하는 거야. 죽은 척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돼? 이 사람 앞으로 매달 돈이 날라오고 있었던 거야. 돈이 날라오고 있으니까는 죽여서 가다 놓은 거지. 얼려 놓은 거지. 그러놓고는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막 받고 있었던 건가?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건가? 근데 왜 굳이 얼리지? 얼릴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뭐 얼려야지 뭐 시신을 확인하겠죠.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정도겠죠. 하여튼 좀 의심스러워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테니스공, 나사, 이거 또 본드 뭐 이런 거 있고, 이거 밑에 휴대폰 충전기인가요? 뭐죠? 콘센트. 그리고 일단 밑에 거부터 먼저 읽으면은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 일어나 지나가던 폭탄이 전복되면서 미국 병사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하는 사건 발생.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다. 이라크면은 걸프전이겠죠? 그러면은 미군 병사 3명이 사망하고 이때 부상을 당한 사람이네. 팔을 잃어서 이라크전에 참전해가지고 팔에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는 매달 보험부 맞았나? 뭐였죠? 보험부에서 매달 연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뭐 이걸 알 수 있죠?
그리고는 두 병사들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폭탄 테러로 팔다리를 잃고 말았다. 그리고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좀 이렇게 좀 위치상 다리가 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근데 두 명이나 돼 있네. 병사 두 명? 근데 뭐 병사 두 명이 따로따로 두 명이겠죠. 둘이서 이제 돌아와서 같이 살지는 않겠지. 심리치료사들은 부상당한 병사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막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러니까 폭탄 테러를 당하고 나서 고국으로 돌아는 왔어. 근데 계속 막 폭탄이 또 터지는 거 아닌가?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 아닌가? 하면서 뭐 이렇게 공포에 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지하실에 가다져 있었던 건가?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놓고 내가 며칠 동안 있었는지 스스로 문을 잠그고 안에서 그런 건가? 그럼 이 안에 어떻게 혼자서 어째 들어갔지? 두 명, 병사 두 명, 병사가 두 명이었어. 병사가 두 명이었으니까 같이 우리 같이 이 밑에서 숨어 지내서 서로 의지. 근데 그럼 뭐 먹고 살아? 밥으로 쥐어 먹어. 식사는 어떻게 넣어줘? 누가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 있었나?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하고 위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 사랑하는 아들들아 오늘 너희 둘이 18살이 된 것을 축하한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보내는 편지구나. 너희들 곁에 있어주지 못한 지 벌써 몇 년째구나. 하지만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단다. 다만 언젠가 너희들을 떠난 것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음을 알아주길 바랄 뿐이야. 잠시만. 너희들을 떠났다. 이유가 있다. 엄마가 말해주겠지만 너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난 외국으로 떠나야만 했지. 그리고 너희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만날 수 없었던 거란다. 그 무엇으로도 너희들을 곁에서 지켜주지 못한 것을 보상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안다. 하지만 뜻깊은 생일을 맞이해서 너희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싶구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단 하루도 없다는 사실을 알아다오.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들이 내 소식을 자주 묻는다고 하더구나. 지금 당장은 만날 길이 없지만 아쉬운 마음에 내 자신의 사진이라도 보낸다. 아마 엄마 혼자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을 거야. 하지만 엄마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단다. 사랑한다 아빠 돼 있는데 이게 요렇게 하고 있는 남자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18년 전 아이들이 태어날 무렵에 외국을 가서 전쟁에 나갔다는 거겠죠. 근데 전쟁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게 돼가지고 이 지하실에 갇히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은 위에 있어. 아빠는 지하실에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집 한 층 사이에 두고는 서로 못 만나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자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낸 거죠. 잠시만. 근데 이 옷 그거잖아. 이거잖아. 이 안경이랑 셔츠. 잠시만. 근데 얼굴이 다른데? 아빠가 아니잖아. 아빠는 안경도 쓰고 수염도 있는데 이 사람은 아빠가 아닌데? 좀 젊잖아요. 이 사람은 얼려져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뭐야? 잠시만. 아니 물론 수염을 깎고 나서 얼려졌을 수도 있지. 근데 굳이 왜 그러지? 아니면 이 얼려져 있는 사람이 아빠가 아닌가? 누구야 이 사람은?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발렌틴 형사와 호르헤의 대화. 사건 현장에 도착한 발렌틴 형사와 호르헤는 지하실에서 발견된 시신에 관해 논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 사건이 어떤 슈퍼히어로와 관련이 있는 걸까?
잘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면서 캡틴 아메리카가 떠올랐어. 만화에서는 어벤져스들이 냉동된 캡틴 아메리카를 발견하잖아.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그 장면을 되살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더군다나 현장에 미국 국기도 걸려 있었고, 그럴 수도 있겠군. 하지만 현장에 만화 스크랩은 하나도 없지 않았나. 우리가 쫓는 노바로는 범죄 현장에 꼭 무언가를 남겨놓는데 말이지. 분명 요즘 일어나는 연쇄살인 사건은 여러 슈퍼히어로가 탄생하는 장면을 모방하고 있지. 그러니까 영화 내용인 거예요. 영화 내용에서는 슈퍼히어로의 약간 오리진, 초기 설정 같은 걸 다루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PPL인가 이거?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캡틴 아메리카라고 보기는 어려워. 정확히 말하면 캡틴 아메리카는 그가 냉동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에게 슈퍼솔저의 혈청을 주사할 때 탄생하니까.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 범죄는 노바로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지금까지 대화 위에 거 아무 의미 없네. 그렇다면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밝혀내야겠군. 우선 노르마가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를 노르마가 메시지를 남겼다고? 지금 보시면은 이 위에 이게 대화들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 검은 말칸에 있는 여기에 힌트가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시신은 이 집 주인인 베로니카가 발견했다고 해. 이 집 주인 베로니카. 그녀는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어. 아, 베로니카가 시신을 발견했는데 겁에 질려서 전화를 했다. 주방에 있는 냉동고가 고장나는 바람에 지하실에 둔 냉동고를 보러 내려갔다가 냉동된 시신을 발견했다는 거야. 아, 냉동고 성능 좋네. 그녀는 그것이 현재 보스턴에 살고 있는 자기 아들의 시신이라고 진술했어. 그래서 그녀가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 그런데 아들은 멀쩡하게 전화를 받았어. 지금 통화했으니 확실해. 자, 이제부터 최대한 철저히 조사해서 어떻게 된 건지 알아내도록. 그러니까 이 집 주인인 베로니카가 아들이 있다고 했으니까 아까 그 편지 쓴 18년 전 전쟁에 나갔던 그 사람의 아내게, 그러니까 뭐 편지 쓴 시점으로 18년 전 그 사람의 아내가 냉동고가 고장나서 지하에 내려가서 열어봤는데 시신을 발견했다. 근데 그거를 보고는 우리 아들이 왜 있지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들은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거잖아요. 어머니가 뭐 좀 연세가 좀 있으신가? 좀 약간 치매기가 있으신가? 오락가락 하시나? 혼돈아, 약도 많았어. 그래, 아까 약도 막 많았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가 봐. 베로니카. 아스피린 두통약이고 소염용고는 뭐죠? 그거죠. 소독약 같은 거죠. 종합비타민. 메만. 뭐를 메만? 아까 앞에 뭐 있었지? 메만틴인가? 메만틴. 그렇죠? 메만틴은 뭐야? 메만틴 한번 검색해 볼까요? 메만틴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약물이다. 베로니카가 잘 기억을 못하네. 오락가락하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지금 이 친구는 아들은 아니야. 아들은 아니고 정체가 뭘까? 아니 근데 이 정황상으로 보면은 남편인데 이 밑에 보면 남편인데 왜 남편이 이 안에 있는지도 좀 의아하긴 하지만 이거는 뭐야? 이거 남편이 어떻게 사진을 찍었어? 하여튼 넘어가 볼게요. 일단 힌트부터 다 보고 하면은 베로니카 디아스 자화상, 이게 할머니죠? 잠시만, 이거 너무 뻔한 거 아닌가? 할머니 여기 점이 있네. 자, 근데 이게 가리고 있네. 이렇게 마치 어머나. 그럼 이 할머니가 분장을 한 거네.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기 전에 이제 분장을 한 거네, 과거에.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자, 잠시만. 지금 갑자기 이제 중간 점검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남편이 PTSD로 정신이 오락가락 하다가 뭐 할머니가 죽였는지 아니면 뭐 본인이 들어갔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는 아이들이 너무 아빠를 그리워하니까 대신 분장을 해가지고 편지를 쓴 거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단다 하면서. 그리고는 이게 분장으로 가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발도 쓰고 수염도 붙이고 이제 밤에 점도 가리고 해가지고는 편지를 쓴 거지.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약간 좀 뭐랄까, 이게 좀 잘 안 맞는 게, 이 할머니가 그거였잖아요. 좀 치매기가 있다고 했잖아. 메만틴 약도 먹고. 근데 마치 이게 뭐 연금 같은 거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시신을 감춰둔 건가 싶은 느낌이 서로 이렇게 너무 안 맞는데. 하여튼 계속 하면은 잠시만,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네. 이 세상 최고의 자매. 시력이 좀 안 좋으신 분인가 봐. 동생이든 언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에 보면은 이것도 있잖아. 점자판. 이 자매분이 도와주셨나? 그리고 사랑하는 알렉스 앤 로빈의 첫 생일 1991년 전쟁에 나갔다 했잖아. 아버지가 너희들이 태어날 때 전쟁에 나갔어. 걸프전이 언제 발생했지? 1991년인가? 걸프전이 1991년에 발생했네. 그러면은 아버지가 맞는가 봐. 아버지고, 그리고 조지 H.W. 부시, 우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귀국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사랑해. 잠시만. 조지 H.W. 부시? 그렇죠. 41대 대통령 조지 H.W. 부시. 그 아들은 그냥 조지 W. 부시. 차이가 있구나. 자, 그럼 이게 일단 걸프전인 거는 알겠어. 걸프전인 거는 알겠고, 이게 보면은 알렉스와 로빈이라 돼 있는데 한 명은 아들이고 한 명은 딸이잖아. 딸이니까 아닌 거죠. 얼어 있는 게 딸은 아니잖아. 그리고 아들은 살아 있다고 했어. 그러면 아버지가 맞아. 아버지가 갇혀져 있는 게 맞아.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자면 이 세상 최고의 자매라고 돼 있는데 점자판도 있잖아요. 근데 시력이 안 보이는 사람이 이 안에서 뭐 관리를 하고 뭐 가다 놓고 도와주고 이거는 좀 힘들 거라고 봐. 함정이지 않나 싶어요. 잠시만. 함정일 수가 있나? 하여튼 그런데 아버지가 전쟁에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팔을 잃었어. 팔을 잃어가지고는 그 지하실에 가둬져 있었어. PTSD로 너무 힘들다. 이러다 나 사고 칠 것 같다.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실수 저지르면 안 되니까 나를 가둬줘 해가지고는 부인한테 부탁을 해서 가둬진 거야. 그리고는 이 연금 날라온 것도, 이게 날짜가 언제지? 2019년인데 최근인데, 과거가 아닌데 최근까지도 계속 날라온 건데. 최근까지도 날라왔는데. 자화상 2018년, 2019년. 오케이, 알겠다. 뭐냐면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설명할 건 없다. 맞아. 그리고는 지하에 갇혀 있었어. 지하에 갇혀 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목에 줄이 있었잖아. 이 아버지가 지하실에서 목을 매 죽은 거야. 목을 매 죽어가지고는 그거를 어머니가 혼자서 두 아이들을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남편 시신을 놓고는 가둬둔 거지. 가둬두고는 계속 연금을 받고 있었어, 어머니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치매 증상이 생기면서 아까 그 약 뭐였어? 메단틴인가? 그 약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까먹어 버린 거야. 자기가 이게 남편을 지하에 자기가 가둬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까먹어 버린 거야. 그리고는 이후에 발견을 한 거예요. 냉장고가 고장났네. 확인해 볼까? 열어봤는데 우리 아들이 왜 있지? 혼돈을 한 거야. 그리고 이 편지 보자. 애들한테 보낸 편지가 한 10년 전이야.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애들한테 아버지인 척 해가지고 편지를 쓸 만큼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시간이 또 10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치매가 돼가지고는 기억을 못한 거다. 이게 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맞지 않나 싶어. 그렇죠? 딱딱 맞는 것 같다. 근데 잠시만. 근데 이 할머니, 이 시력 안 좋은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근데 아무것도 도와준 게 없나? 아무것도 한 게 없을까? 이 할머니도 뭔가 공범 아니야? 점자판. 근데 이거 점자판을 해독하라는 말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점자판이 있을 뿐이지. 그게 맞는 것 같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예, 맞는 것 같아. 자, 그러면 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베로니카 할머니가 범행을 저질러 놓고는 기억을 못한다. 이게 되는 거고, 죽어 있는 거는 남편이고. 자, 사건을 확인해 볼게요. 지하실에서 발견된 냉동인간. 사건의 진실. 베로니카와 알렉스는 행복한 신혼부부였다. 미군이던 알렉스는 1990년 어느 날 걸프전에 참전하게 될 부대에 합류하라는 소집 명령을 받았다. 참혹한 전쟁 속에서 그는 사고로 한쪽 손을 잃고 동료 병사 여러 명이 사망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집으로 돌아갔다. 정확하죠? 여기까지는 맞죠? 겨우 전쟁에서 돌아왔지만 알렉스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해져 결국 정신 착란을 일으켰다. 그는 자꾸 누군가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다. 그래서 알렉스는 자기 집 지하실에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다. 혼자서 틀어박혀 지내기 시작했네. 뿐만 아니라 그는 아내 역시 지하실에 아니네? 아내랑 같이 갇혀 있었네? 그럼 애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베로니카는 그곳에서 쌍둥이를 출산해야만 했다. 아니, 1991년에 전쟁에 나갔잖아. 애들이 태어날 때 전쟁에 나갔다며. 이게 거짓말인가? 편지 자체 내용이 거짓말인가? 남편은 쌍둥이 중 아들에게 자기와 같은 알렉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남편 이름이 알렉스라는 언급이 없었잖아요. 있었나? 내가 체크를 못했나? 하여튼 한편 지하실에 감금된 베로니카는 죽을 때까지 이곳에서 못 나갈 거란 절망감에 빠져 시각장애인인 자기 여동생에게 비밀 메시지를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코르크보드의 압정을 이용해 점자 메시지를 썼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하면서 자기가 죽고 난 후 자기 아이들을 보살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렇게라도 해두면 언젠가 자기가 죽고 난 다음 요동생이 지하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려고 손으로 벽을 더듬거리다 결국 그 메시지를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의 1년 동안 감금되었던 베로니카는 쌍둥이가 태어난 지 얼마 뒤 용기를 내기로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만큼은 자유롭게 자라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을 가둔 남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다. 지하실에는 쓸만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빨래 건조대 줄을 이용해 겨우 남편을 죽였다. 빨래 건조대가 뭐야? 빨래 건조대가 어딨어? 여기에 줄 한 줄 없는 거 이거 말하는 건가? 이 줄을 이용해서 남편을 죽였다는 건가? 그렇구나. 이런 디테일을 내가 파악을 못했네. 긴 감금 끝에 마침내 지하실에서 빠져나온 그녀는 고민하다가 남편의 죽음을 묻어두기로 했다. 아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잘 성장하려면 남편이 참전 용사로서 받는 종신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도록 그를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거짓 맞죠? 한 90%까지는 맞는 것 같죠? 그녀는 고민 끝에 남편의 시신을 근데 굳이 냉동고에 넣을 필요는 없잖아. 그리고 냉동고에 자물쇠를 채우고 자기가 거기 갇혀있던 날짜의 수를 비밀번호로 정했다. 349. 절대 잊을 수 없는 수. 이 숫자. 냉동고에 가둬져 있을 때 이 숫자 349. 그래. 이 할머니가 시신을 넣고 349로 정해야지만 풀 수 있어. 나 이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 이 349는. 근데 치매 걸린 할머니가 이걸 어떻게 기억해서 열어? 과거에 너무 충격적인 숫자였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숫자. 그래. 그 이후 그녀는 아이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아버지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떠났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보자 베로니카는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어야만 했다. 그래서 아이들이 18번째 생일을 맞이하던 날 그녀는 남자로 변장하고 찍은 사진과 편지를 아이들에게 보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모두 성공해서 분가했다. 하지만 베로니카는 여전히 지하실의 냉동고에 있는 죽은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에게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다. 기억이 희미해지고 길을 잃는 경우가 잦아졌다. 병의 진행을 늦추기 위해 그녀는 메만틴을 처방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 냉동고가 망가지자 그녀는 지하실에 있는 냉동고를 사용하려고 내려갔다. 알츠하이머 병 때문에 그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까맣게 잊어버렸지만 349라는 숫자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근데 이거 349라는 숫자를 이 할머니가 기억한다?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걸로 내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벽에 끄여져 있는 이거를 하나씩 다 세어보면 349가 되는 건가? 이 하나씩 돼 있는 거 그거를 다 세어봤어야 되는 건가? 그리고 그래 할머니도 깜짝 놀랐다 그랬어. 그녀는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 뻔했다. 그 안에 아들과 닮은 시신이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베로니카는 그 시신이 30년 전에 자기 손으로 죽인 남편의 시신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잔뜩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했던 것이다. 나는 남편이 도저히 못 견디고 자살을 한 거라 했는데 할머니가 죽인 거구나. 경찰 조사 후에 결국 그녀는 체포되었고, 잠시만, 근데 가둬져 있으면서 식사는 어떻게 해결해? 349일 동안 둘이서 지하실에 갇혀가지고 애도 놓고 어떻게 식사를 해결해? 경찰 조사 후에 결국 그녀는 체포되었고 자신이 저지른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했다. 또한 그녀는 그동안 불법으로 수령한 연금의 일부를 반환해야 했지만 노령인 점과 취약한 건강 상태가 참작되어 감옥살이는 피했다. 이 젊었을 때 할머니가 나오는구나. 잠시만, 근데 이거 옛날에 그 영화 룸이었나? 그 영화 생각난다. 이게 납치가 된 거야. 납치가 돼가지고는 애를 낳게 돼가지고 이게 지하실 같은 데 갇혀요. 갇혀서 애를 키우는 거야. 그러다 탈출을 해. 근데 그 영화는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갇히고 나서 자신의 자식을 법이 강제로 떨어뜨리고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 주인공이 캡틴 마블 주인공인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런 영화가 기억나네요. 좀 씁쓸하다. 씁쓸한데 이 남편이 원했던 걸까? 아내를 같이 우리 계속 같이 있자. 지하실에 같이 있는 거 이걸 원했던 걸까? 그리고 어떻게 식사를 해결했을까? 이 안에서 그것도 애까지 낳으면서. 그리고 이 뒤에 이 뒤에 이거 표시 이걸로 349를 내가 유출을 했었어야 되나? 하여튼 좀 특정 부분 살짝 아쉽긴 한데 뭐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에피소드 자체 구성은 재밌었던 것 같아.